안녕하세요. 정혜래가 없음게 정서원입니다. 자사주 이익 소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각 목적의 자사주, 그 중에서도 증여 후 소각으로 인한 과세 관련해서 최근 판례를 좀 공부해 볼 거고요. 자, 이게 올해 들어서 진행되었던 판례들입니다. 차세대 경영자를 위한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정혜래가 없음계에서는 기존의 대표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대표님들이 이제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더 알아야 될 내용들, 대표님이 자녀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정혜래 가업승계 차세대 경영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 하단에 아카데미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걸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과세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자, 어떤 부분을 문제로 삼고 국세청이 과세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소송에서 납세자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앞으로 하는 이익소각, 특히 증여 후 이익소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억을 개인화하면 세금이 6.79%, 제 영상 중에 거의 20만 조회 이상 나온 영상이었죠. 자, 이 영상으로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에서 개인화, 법인의 자금, 잉여금이 됐던, 그해 순이익이 됐던 그것을 개인화하는 것이 급여나 배당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라고 많이들 아시게 됐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왕이면 같은 금액이 법인에서 개인화될 때 세금을 적게 낸다면 누구나 다 좋아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참 이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고마움을 표해 주셨고, 저 역시 또 이 영상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주식과 세금, 우리가 지금 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비교적 다른 출구 전략보다 낮은 세금이기 때문일 거예요. 또 다른 소득과 합산이 안 된다는 장점,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 이 장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일반 자사주는 세금이 20%, 25%, 3억 미만인 경우, 차액이 3억 미만인 경우 20, 3억이 넘어가면 25%였어요. 당연히 25%라고 하더라도 상여나 배당에 비하면 낮은 소득 세율입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제 소득 구간이 높으시기 때문에 30%, 40% 구간이시거든요. 그리고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이렇게 잉여금이 나오는데 어떤 회사의 이익 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었고요. 자, 이 25%도 우리가 취득가를 낮추는 STF를 활용한다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나온 김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사주는 법인에다가 내 주식을 파는 겁니다. 법인에 내 주식을 파는데 모든 양도에는 양도에 따른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죠. 자,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양도 가격에서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양도 가격에서 필요 경비라는 것을 빼줘요. 자, 이 필요 경비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아파트를 양도할 때도 필요 경비가 뭐가 들어갈까요?
뭐 중개 비용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비용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필요 경비는 구입 비용이겠죠. 취득가. 자, 주식은 사실 우리가 부동산처럼 기타 비용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 경비는 취득가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주식을 양도할 때 필요 경비가 높으면 양도 차익이 작기 때문에 세금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필요 경비가 낮다면 차익이 커지니까 세금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차익이 큰 게 좋죠. 자, 우리가 보통의 물건을 구입하고 팔 때 차익이 커야 이익이 많은 거니까. 근데 이것은 어차피 내 법인에 파는 겁니다. 내 법인에 파는 거여서 굳이 차익이 많을 필요는 없지요. 차익만큼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했던 게 이 취득가액, 필요 경비가 높은 주식을 많이들 자사주에 활용을 하셨죠. 자사주가 됐던 소각 목적의 자사주가 됐던 대표적으로 내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만 원짜리고 설립 당시에 한 주당 10,000원인데 이게 10년 후에 10만 원짜리가 됐는데 배우자한테 10만 원 가치로 증여받은 주식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사주를 할 때 내가 10,000원짜리를 팔아도 10만 원을 받고요. 10만 원짜리를 팔아도 1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10,000원짜리를 팔 때는 9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낼 거고 10만 원짜리를 팔 때는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세를 내지 않죠. 그렇지만 나는 법인에서 얼마를 받아요?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 목적의 자사주로 많이들 활용을 하셨죠. 2023년 최신 1심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안양 세무서에서 과세한 케이스였고요. 21년 12월 1일 2018년 종합소득세 한 2억 2천가량 가산세 포함해서 부가 처분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자, 결론은 부가처분,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 피고는 여기서 이제 국세청이겠죠. 과세를 했던 국세청이 피고가 되겠죠. 그리고 납세자는 승소를 한 거고요. 자,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원고가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 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거래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정리해드리면요. 원고, 소송을 제기한 이 대표님이 배우자한테 증여공제 한도, 뭐 6억이 되겠죠. 6억 원어치 주식을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세 없이 6억까지는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법인에 양도를 했는데 이 가격이 동일해요. 그래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됐어요. 그랬으므로 이것은 아마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소각 목적의 자사주였을 것 같아요.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했는데 이때 차익이 없으므로 의제배당 소득세가 없겠죠. 자, 의제배당 소득세가 없다는 것만으로 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거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B의,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한 대표님 입장에서
자, B의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여 C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내가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한 것은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다 보면 그 소각한 주식은 없어지죠. 그러면 지분 구조가 바뀌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함으로써 지분 구조가 좀 단순하게 변경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자, 그게 목적이었고 또 내가 가지급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환함으로써 B, 여기서는 회사, 이 회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회사의 부채 비율을 감소시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증여와 이 사건 양도로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자, 이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아요. 증여가 됐던 양도가 됐던 각각의 이 사건이 독립된 경제적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뭐 소각 목적의 자사주, 그것도 이제 증여 후에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한 케이스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미 진행을 한 경우에 이렇게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했을 때 어떻게 소명을 하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자, 진짜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만 있었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소명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세금이 없다 그래서 했는데 과세를 하니까 참 억울해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결론. 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 판결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종합소득세 부과한 거를 취소, 처분했죠. 자, 두 번째 1심 판례입니다. 자, 피고가 2021년 11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한 2억 7천 정도 되네요.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자, 이것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국세청이 패소를 했고 납세자가 승소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판례는 과거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서 판례가 나온 케이스인데요. 자, 과거에 2017년도 2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좀 이런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 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여러 단계지만 실질은 하나의 단계다. 그냥 증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장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에 따른 손실,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 자, 내용 좀 길고 어렵지만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행위가 세금 줄인 거 외에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야지만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증여공제가 부부간에 10년에 한 번인데 이거를 한 번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못 쓰죠. 10년간 손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썼기 때문에. 또 그 외에 주식을 소각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목적, 또 주주 변경에 따르는 회사마다의 어떤 지분 구조의 목적, 이런 별도의 목적이 있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조세 회피만을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이것은 오로지 조세 회피만을 위한 행위들이야 라고 과세를 한 거고요. 법원에서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여러 단계의 행위들을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입니다. 자, 요것도 앞에하고 내용이 같아요.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고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원고가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위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우리 국세청 책자에도 있어요.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나 자녀한테는 뭐 10년에 성인인 경우에는 뭐 5천만 원까지, 뭐 미성년자는 또 미성년자 한도까지, 또 배우자 간에 6억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증여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원고에 이 사건 증여로 땡땡땡은 전세보증금 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양도로 땡땡땡은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 각각의 목적, 양도는 양도대로 돈이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내가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네, 그래서 과세를 취소하는 걸로 판결이 났죠. 이 두 가지 그 판례를 통해서 대표님들이 좀 감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자 공제나 또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해야 될지, 또 이미 한 경우에 소명이 나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감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과거에 해놓은 뭐 증여이익 소각이 있다면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전문가 가능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대비를 해 놓으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마땅히 주주가 찾아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명분 있는 목적,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또 여유 있는 시간, 이런 모든 것을 잘 챙겨서 한다면 뭐 주주 권리도 실행하고 또 법인의 잉여금도 정리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사주는요, 1차적으로는
뭐 경영권 방어, 자사주를 했을 때 외부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또 이익금 환원, 이거 주주 입장에서죠. 차명 주식 회수, 또 가지급금 정리하는 거, 또 가업 승계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단 가업 승계는 소각 목적의 자사주는 괜찮지만 일반 자사주는 증여 특례나 상속 공제를 활용할 회사들에게는 자사주 자체가 사업 무관이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사주의 가장 핵심인 임직원 보상, 이게 가장 활용이 하기 좋은 자사주 보유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미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과세 상속 재산 마련. 자녀들이 상속 재원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자금을 확보한다면 그 자금으로 상속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우리 회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회사가 이런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면 다른 방법보다 낮은 세금으로 주주 이익 실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대표님 회사의 주식이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주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실행 시 주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셔야 돼요. 두 번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단계 거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우선주로 전환하여 소각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소각 시기의 조정, 증여, 소각 시점 등을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시는 거. 이거 몇 달을 둬야 되나요? 이런 기준이 아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때 가능하면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죠. 증여하자마자 소각 목적의 자사주 하는 것보다는 차등 배당 효과, 증여 후 고가 소각 등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증여 후 양도를 하게 되면 필요경비 계산이 좀 달라지죠. 요게 이제 25년부터는 1년, 1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를 하시게 되면 필요경비를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로 보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반드시 1년을 경과해야지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의사항들을 체크하셔서 자사주 후에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 양도 시 필요 경비 계산이 바뀝니다. 자,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격으로 보겠다. 취득 가격을. 자,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배우자한테 1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돼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10만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10만 원에 증여받아 10만 원에 양도했으니까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근데 25년부터는 이게 제 배우자가 1만 원에 샀기 때문에 1만 원으로 보고 1년 안에 양도를 하면 9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좀 이게 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같이
함께 25년 1월부터 변경이 됩니다. 정혜리 가업승계와 함께하는 차세대 경영자 아카데미 자세한 내용 영상 하단 링크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만큼은 우리 경영자로서 필수로 알아야 될 내용들, 어떻게 보면 모르면 정말 크게 손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경영 2세를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우리 회장님들, 대표님들, 나는 이런 아카데미가 없어서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녀 경영자들은 제대로 배워서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후에 더 많은 잉여금 출구 전략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알람 설정 해 두신다면 가장 먼저 좋은 영상 시청이 가능하십니다.